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인스턴트 라면 있잖아요. 사실 이 라면 한 그릇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혁신, 그리고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슬라이드와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국가적 위기, 닭, UFO.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싶죠? 근데 놀랍게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세계적인 식품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모든 인스턴트 라면의 시작점, 니신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 그리고 그의 발명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어진 곳이 있었으니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게 잿더미가 된 일본이었죠. 47, 전 재산을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꽁꽁하는 추위 속에서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먹겠다고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결심한 거죠. 그래,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만들자! 그리고는 집 뒤뜰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딱 1년 동안 연구에만 매달려서 결국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이 바로 이거예요. 순간 유열 건조법. 이름은 좀 어려운데 원리는 단순해요. 어느 날 아내가 덴푸라, 그러니까 튀김을 만드는 걸 보고 아, 저거다! 하고 영감을 얻은 거죠. 면을 기름에 튀기는 동시에 수분을 싹 날려서 건조시키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단순한 발명품 하나가 어떻게 일본 전체를 휘흔드는 사회 현상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니신의 치킨 라면은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마법의 라면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막 생겨나던 슈퍼마켓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 효과를 믿지 않았던 TV 광고를 과감하게 활용한 전략이 이게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니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도 나도 이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 품질도 엉망인 저가 모조품, 그러니까 짝퉁 라면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도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보통 같으면 짝퉁 회사들 다 고소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아예 자기 특허 기술을 공개해버리고 일본 라면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업계 전체의 품질 기준을 높여버립니다. 라면 시장 전체 파이를 키워버린 거죠. 결국 이게 니신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리더로 만들어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1966년 안도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한 장면이 라면의 역사를 또 한 번 통째로 바꿔놓을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의 시작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과정이 딱 나와 있죠. 안도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라면을 종이컵에 잘게 부숴넣고 포크로 먹더란 말이죠. 그걸 보고 아예 컵에 담아서 팔자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운송 중에 면이 다 박살이 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그의 해결책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면덩어리를 컵 중간에 띄워서 고정시키는, 말 그대로 공중부양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이렇게 온갖 고민 끝에 탄생한 혁신적인 제품, 컵누들. 그런데요,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가격은 너무 비쌌고 심지어 길에서 서서 음식을 먹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상한 비난까지 받으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말아요. 이대로 컵누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던 바로 그때 니신의 운명을, 아니 일본 라면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말 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972년 일본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아사마 산장 인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극좌파 테러리스트들이 산장의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었죠. 경찰의 마지막 진압작전은 일본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는데요. 당시 TV 시청률이 무려 89.7%였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국민이 숨죽이고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 며칠째 대치하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누들을 먹는 모습이 TV 화면에 떡하니 클로즈업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은 수백억 원짜리 공짜 광고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컵누들은 하룻밤 사이에 국민적인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이 사건 하나가 니신에 미친 영향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전 고작 2억엔에 불과했던 매출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무려 67억엔으로 3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짜릿한 우연한 대박을 경험한 니 씨는요, 이때부터 아주 작정하고 이상하고 기묘하고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고를 만드는데 거의 도가 트기 시작합니다. 평범함은 거부한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 된 거죠. 보통 식품 광고랑은 완전히 반대로 가요. 다른 회사들이 와, 맛있겠다 소리가 나오게 음식을 보여줄 때 니 씨는 이게 대체 뭐지? 싶은 광고를 만듭니다. 악마랑 닭이 싸우고 막 혼란스러운 이미지들만 보여주죠. 식욕 자극이 아니라 시청자의 뇌리에 그냥 브랜드를 통째로 각인시켜버리는 전략입니다. 재밌는 예시가 바로 UFO 야키소바예요. 70년대에 만들어서 거의 잊혀가던 히어로 캐릭터를 2016년에 느닷없이 부활시켜서 새로운 스토리를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자산을 활용해서 브랜드만의 독특한 세계관, 일종의 신화를 구축하는 아주 영리한 마케팅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지금 현재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업계의 절대 강자가 된 니신 역시 새로운 도전과 여러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때 짝퉁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니신이 이제는 반대로 다른 회사의 히트 상품과 너무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양 불닭볶음면이나 농심 양념치킨면과 거의 흡사한 제품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에 대해 삼양 측은 법적 대응보다는 우리가 원조라는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니신이라는 회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창업자의 이 강력하고 영감 넘치는 철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이 믿음이 바로 니신의 초라했지만 위대했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파산 직전에 한 남자가 만든 국수 한 그릇이 한 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정말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됐고 또 기묘한 광고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보는 평범한 물건 속에 어마어마한 혁신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또 어떤 평범한 것이 다음 혁신의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